네, 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주위의 학부모님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조금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여기 고3 학생 거는 제가 좀 전에 봤고요. 잠깐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2.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네요. 이 아이는. 네. 보겠습니다. 이번에 2학년 올라간 거죠? 네. 얘는 학생부가 많은 셈이네, 그럼. 밀자. 담임장. 아, 많지는 않구나. 더 적네. 아, 등급이 뭐 거의 우리 아이 수준하고 비슷하군요. 여기 아이들이 다 그래요. 아, 네. 거의 네. 비교신데요. 네, 등급은 전체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하위권, 중하위권이라고 표현이 맞겠네요. 고등학교가 같네요. 네. 자, 이런 학생부가 이제 어떻게 역전이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네, 우리 여학생 어머니는 인서울 하고 싶다고요? 네. 경찰 행정부. 아, 네, 알았어요. 네. 아이가 공부를 못할 뿐이지 학생부를 보면 열심히 하는 아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인서울에 들어갈 만한 요인에서 조금 많이 빠지네요, 이 학생은. 첫째, 아직 3학년 학생부가 있지만 아마 이 학생부가 다 채워지면 이 학생은 아마 16장 정도 될 텐데요. 16장이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 아이의 어떤 우수한 점. 그러니까 제가 성적이 낮아도 좋지만, 글로 된, 말로 되어 있는 설명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적이 만약에 5등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정말로 능력치만큼은 역량만큼은 뭐 2, 3등급의 급이 나오는 아니면 정말 이 아이의 특성이 이게 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의. 네. 이 개성이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학생부 제가 생각할 때 이 학생의 성적만을 놓고 본다면 꽤 잘 써준 셈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처럼 우리 엄마가 원하는 또는 자녀가 나도 인서울 하고 싶어요라고 할 만큼의 능력치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 책의 25페이지에 보면 아이에게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인서울에 들어가려면. 그게 이 학생부를 보고요. 이 학생부를 보시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다시 드릴게요. 그 학생부를 보고 이것도 제가 드릴게요. 일단 종이컵 내려놓고요. 그 학생부에 먼저 학습 특사항 있잖아요. 네. 그 1학년, 2학년 그 밑에 아이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네.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속으로. 자,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찾아보냐면 세특상이랑 과목별로 선생님 써준 데. 잠시만요. 아, 네. 과목별로 선생님 써준 데를 네. 보시면 인서울에 꼭 들어가야 될 항목이 뭐가 있냐면 네. 학습 태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아니 그 한 과목 말고도 다른 쪽에 또 있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자료 정리라는 얘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봉사, 원만한 대인관계, 그 다음에 진로개발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성찰을 통해서 단점을 극복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책을 읽는다는 내용,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국어책이든 사회책이든 어떤 과목에서 아이가 진로를 할 만한 그런 것들, 그 과목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통합적인 사고력, 종합적 평가 능력, 그 다음에
아까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습 분위기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잠깐 보니까. 그다음 책임감이라는 단어, 학급에 단합을 도모한다는 것도 아까 여학생 쪽에는 내가 봤어요. 그다음에 친구가 질문해도 언제나 친절하게 한다는 것도 여학생 거는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독서 역량의 표현이 거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독서의 양이 너무 작고요. 그 다음에 영어 역량의 정도도 별로 없었어요. 두 분 아이께.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한다는 내용은 아까 여학생 거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나름 그 학교 내에서 성적보다 성적은 비록 그 중위권일지라도 이 기록에 대한 내용이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있어야 인서울에 들어가는 거죠. 인서울은 보통 우리가 2, 3등급이야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네. 3등급 이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적은 3등급 이내는 아니어도 네. 적어도 능력치만큼은 그렇게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거의 표현이 둘 다 턱없이 부족한 거야.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그죠? 여기에 플러스 뭐 시간 관리 능력이나 지적 호기심, 발표력, 그 다음에 뭐 그 실생활을 접목한다? 이런 내용들이 한두 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인서울대 20위권. 예를 들면, 인서울대 20위권이라면 저기 어디죠? 국민대 뭐 이런 데 있잖아. 홍익대. 네. 이런 데까지를 들어가려면 요런 내용들의 단어들이 아까 좀 전에 내가 쭉 읽었던 그 플러스 알파가 몇 개가 더 필요한 거야. 근데 이 둘 아이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성적은 이 학교에 따라 그죠? 왜 자사고등문고도 왜 성적이 아주 이제 뭐라고 하지? 하위권이면 그러니까 아니야 뭐 상위권이어도 뭐 예를 들어 뭐 연대도 가고 고대도 가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걔네들은 내가 지금 얘기한 그런 키워드 플러스 그런 키워드는 너무나 잔뜩 있고 플러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상위권에는 뭐냐면 그게 분석 사고가 비판적인 아이다.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단어가 꼭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영어도 의사소통 능력이 가능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아까 이제, 어떤 아이는 아까 경찰과 관련해서 이제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애가 나름대로 활동을 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안 하는, 그러니까, 일찍 저를 만났든지, 아니면 정말 1학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왜냐면 애가, 공부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공부는 못해도 좋다고요. 그런데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학원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답답하다는 거죠. 학원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독서를 더 시키게 하든 독서의 역량이 키워져서 그리고 이 아이는 이미 정해졌잖아요. 자기가 경찰을 하고 싶다고. 이러면 이미 얘한테는 뭔가 다른 자극만 주면 이제 가능한 아이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의 엄마들이 늘상 해왔던, 그러니까 사실 엄마들의 잘못은 아니고요.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게 그냥 줄 서고 싶은 거야. 애들 성적대로. 그것대로 나도 익혀져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아이가 정말로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1, 2학년 때 그 역량이 이 아이가 그냥,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지적을 안 했는데, 이 아이는 그냥 거의 이게 뭐라고 하죠? 뭐뭐를 배움, 뭐뭐의 활동함, 뭐뭐를 정리함, 이런 단어로 끝나요. 그런데 그거에 적는 그 앞에 단어, 그 명사조차도 약하고, 밑에 정리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20위권 대학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야 돼요. 동사가. 뭐뭐가 우수함, 뭐뭐를 제시함, 뭐뭐가 충분함, 뭐뭐가 돋보임, 단어 끝이. 그 다음에 뭐뭐를 이끌어냄, 발표함. 여기는 발표함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러니까 아이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잠재력은 있었던 아이인데 남들처럼 똑같이 그냥 학원 보내고 근데 자기는 성적 잘하고 싶으려고 해봤지만
이게 이제 집중, 다른 이유로, 맞아요. 다른 이유로 뭔가가 부족했던 거.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어디죠? 그냥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쵸. 그냥. 그게 전부, 그게 제일 왕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 책으로 밝힌 거고. 어머님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는, 저는 뭐 제 아이도 포함해서 모든 아이는 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히 저 아이는 조금, 잠깐만 읽어봐도 아이가 배려심도 있고, 이 아이가 배려심도 있고, 뭐 또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그 대한민국에는 한 60만의, 그죠? 학생들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안에서 대학은 어쨌든, 들어가는 게 한정되어 있고. 다만 나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아이가 꼭 예를 들어, 이제 경찰과 경찰행정학과 뭐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비록 대학은 인서울을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아이고 자신의 진로가 그렇게 명확한 것만큼 그냥 뭐 계속 그것을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지금 고3 때, 지금 3월이죠. 3월. 완전히 바꿔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이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3 때라도 역전이 가능하다. 고3 때라도 역전이 가능하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학부모님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능한 거죠. 당연히.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할 건 없어. 아이가 해야 되는 건데,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 아이는 어떤 경우가 됐든 수시로 대학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가게 돼. 그쵸. 어차피 정시로는 뭐 거의 안 돼. 그렇다고 하면 수시로 갈 것 같으면 그런데도 학원을 보낼 것 아니에요, 지금. 네. 자기 스스로가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보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 인간은 동물들이라 왜 쥐도 같은 길을 계속 갔다고 가는 것처럼 인간도 동물이니까 늘상 해왔던 대로. 그리고 안 가면 불안한 거야. 네. 엊그저께인가 무슨 중앙일보에서 양천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면 애들이 학원에서 밤 12시인가에 끝나고 학교에 가면 잔대잖아요. 30명 중에 20명이.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학교는 아마 대학 수시로 잘 못 갈 거예요. 그 대학은. 정시로 그냥. 근데 엄마들은 그거는 표시가 나는 거거든. 눈에 당장. 근데 표시는 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글에서 나타나요. 잠깐 적으시겠어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여기에 글 써져 있는 글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야. 그러려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학부모님한테 잠깐 만났을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부터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뭐냐면, 공부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혹시 아이에게 학교 갔다 오잖아요. 아이가 학교 끝나서 오면 몇 시예요? 집에?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이들 스스로 해요. 그래서 집에 오면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그러고 학원 가. 먹고, 자기들끼리 먹고 학원을 가서 끝나면 또 10시 정도에 독서실을 가요. 세상에. 거의 다 그렇죠. 세상에 공부를 그렇게 해. 엄마 눈물 흘릴만 하네. 그러고도 인성을 못 한다고 하면. 에? 다 그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몰라서. 대표님이 너무 모르시는 건데 다 그렇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야 노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어차피 안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만 다. 옆에 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아이는 어때요?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남자아이라 그런지 좀 산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가. 딱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에 거기에 산만하다고 써있진 않아요. 네.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산만하다, 그리고 아이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선생님이 여기 기록은 아까 기록이 짧잖아요. 선생님도 나름대로 적어줄 게 없는 거야 걔한테. 응?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뭔가 그냥 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의미가 뭐 있어? 근데 지금부터 이제 아니 어머니 뭐 하세요? 아니 저희 아이 또 하나도 고2인데 걔 것도 제가 생활기록부를 띄워가지고 사진 찍어서 잠깐 걔한테도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는 이 책 사서 가서 보세요. 네. 여기 25페이지에 있는.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동영상에 우리 유튜브 제가 올린 것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첫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이쪽은 얘기 들었으니까 얘기하지 말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합격시키고 싶어. 그러면 뭐가 제일 넘버원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성적이라고 생각했죠. 뭐라고 생각해요? 성적은 기본이고. 성적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적이 기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성적이 기본이 아니라 거기에 써져 있는 말의 힘, 글의 힘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성적을 좀 전에도 학교생활 기록부를 줬을 때 제가 성적은 그냥 옆으로 살짝만 보고 거의 안 보고 먼저 글부터 먼저 봤던 이유가 그 글에 이 아이의 능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성적에서는 그 아이가 만약에 3등급이다, 5등급이다, 7등급이다. 그걸로는 그냥 그 아이가 그런 애지. 이 아이의 특성이 제가 이 아이는 산만해, 이 아이 집중력이 좋고 매우 괜찮은 아이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그런 말들이 안 써있지만 학생부를 많이 본 사람은 알게 돼, 그냥. 근데 저도 아는데 입학사정관들도 알잖아요. 근데 입학사정관들도 대화를 나눠보면 제일 먼저 지금처럼 성적이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한데 그것은 질문이 잘못돼서 그렇고 실제로 질문 좀 더 들어가면 거기에 써져 있는 글이 뭐냐에 따라서도 아이의 능력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한양대도 예전부터 자기소개서도 안 받고 면접도 안 보고 한대잖아. 이미 여기에 다 나오는데 얘가 산만한지 뭐한지. 그 다음에 중앙대도 이제 우리는 그 면접 안 볼 거야. 왜? 그래요? 면접 안 봐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냐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럼 누군가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네. 그 단어를 그러면 이 아이의 능력치를 뭘로 판단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제일 똑똑한 아이가 뭐예요? 우리가 대화 나눌 때 보면 애가 말도 잘 들어주기도 하지만 반박도 멋지게 해내는 애들, 그죠? 그게 비판적 사고력 아니야? 그런 애들이 서울대 연고대 가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고력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비판적 사고력이 있음 이런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이 매우 탁월한, 뛰어난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서울 하위권에 들어가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 비판적 사고력을 배움. 근데 이 지금 두 학생 다 비판적 사고력을 배움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어. 네. 그죠? 네. 이렇게 되니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을 100% 지금 발휘가 안 되어 있는 거야. 두 애들 다. 왜냐면 역량을 두드러지게 활동을 안 한 거야. 자, 여기서 활동을 활동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활동하면 무슨 비교과 활동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고 수업 활동. 그러니까 수업에 지금 보면 이렇게 반응이 좋잖아, 우리 엄마. 반응이 좋잖아. 지금 반응이 좋으면 두 분은 이제 오늘 처음 저를 봤으니까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예전에 우리 다른 것 때문에 봤으니까 이게 반응이 좋으면 내가 선생님이에요.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뭔가 기록해 주려면 누가 제일 기억에 남겠어요? 반응 잘하는 사람. 이 반응이 반응도 좋고, 네. 반응도 좋고, 나의 눈을 막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가끔 지금처럼 저의 눈은 잘 안 쳐다보고 적기만 했잖아요.
주로. 아니,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다 종류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근데 이 학생은 예를 들어 죄송해요. 여기 학생은 받아 적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를 계속 따라왔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걔 중에는 그렇죠. 잘도 쳐다봐주고 잘도 리액션도 해주면서 기록도 하는 애가 있어. 그렇죠. 거기에 수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왜 학교 애들에게 수업 시간에 질문하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질문 안 한대요. 네. 근데 그게 암묵적인 얘기 같아. 거의 맞아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든가 봐요. 그 네. 분위기나 상황이. 뭐 그럼에도 나 질문 있습니다라고 질문을 하라고 하세요. 자신감 있게. 그렇지. 해도 그렇지. 아니 학원을 보내도 자기가 틀릴까봐 뭐 나만 이거 모르고 다른 그렇지, 다 맞아, 아는데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해서 애들이 그러니까 다 모르잖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가니까 이게 자꾸 쌓이고 그렇지. 자기게 못돼가지고 자기도 그렇죠. 부족한 아이인 그렇죠. 그것을 해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은 아이가 용기가 안 생겨서 못할 수 네,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수업 끝나면 쪼르르 선생님 따라가서 선생님 나 이거 질문하고 싶어요. 나 이거 잘 몰라요. 어이구 뭔데?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너무 간단한 거라도 이번에는 그렇게 왔지만 그 다음에도 보면 맨날 그렇게 질문을 선생님 붙잡고 가라 그래 매번 수업 끝날 때마다 그러는 중에 이 아이가 선생님이 보죠. 선생님은 정말 이 아이들을 관찰하고 싶어 해요. 아니,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관찰하고 싶어 하는데 애들이 특징을 드러낼 수 있지 않아, 아무도. 모둠 수업 한다고 해도 얘네들이 안 해. 아까 그 아이, 얘는 모둠 수업 할 때 옆 친구 도와준다고 써있네요. 네. 이런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플러스 그 선생님, 거기에 그렇게 해서 학습 분위기 향상에 기억까지 들어가면 좋았는데 그 말은 빠져 있는 거야. 그래요? 응. 다른 거하고 살짝 있네요. 그래? 내가 다른 과목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것은 이제 표현에 따른 거지만 실제로 그 선생님이 느꼈기 때문에 적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등급이 매우 낮아서 질문 수준이 매우 낮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럼요. 당연하잖아. 낮을 수 있지만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만약에 그 아이가 한 네 번째 질문 정도 되면 질문의 수준이 올라가 있을 거야. 일반적으로. 이때 선생님은 얘의 뛰어남을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얘는 이런 면이 있었어. 이렇게 적을 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엄마들은 보통 활동이라고 하면 무슨 봉사 활동이나 네.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만 생각한단 말이야. 표현 자체가 활동이 수업 활동. 그렇구나. 진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더 가서 막 밤 늦게까지 애가 막 아까처럼 독서실 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둘째 있잖아. 수업에서 아니야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완전히 역전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아이가 욕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학부모님 만나러 이제 이렇게 모시려고 미리 얘기했을 때 30분인가 40분 정도를 왜 그 학부모님하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수업 태도, 수업 활동을 얘기하니까 아니 아까처럼 눈만 잘 따라가고 잘 적어주고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저처럼 시험 문제는 누가 내요? 내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내죠. 아니 그럼 여기다 적기도 하고 뭐 했다는데 걔가 그리고 질문까지 해내가 당연히 내신이 올라가지 시간 지나가면. 그렇죠. 근데 왜 그거를 쓸데없이 학원을 먼저 가냐고. 다 학원 다 끊고. 아니 제 말은 학원을 뭐 끊어라.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럼에도 내가 다 부족하다 그러면 또 학원 가도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바로 이게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예요.